11월이 세계 췌장암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췌장이라는 장기 자주 입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간, 위, 대장처럼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췌장암은요, 굉장히 위험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췌장은 어떤 장기이고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용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보통 그 췌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이 쓰여 있는지, 그리고 이 췌장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흔히 다른 말로는 이자라고도 불렸던 장기인데요. 네.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고 가늘고 길쭉한 모양, 약 바나나 모양처럼 바나나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췌장은 두부와 몸통, 그다음에 꼬리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두부 머리 쪽이 사람의 십이지장과 췌관으로 연결돼 있고 두부 꼬리 쪽은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 근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로는 크게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을 크게 갖고 있는데요. 외분비 기능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분비 기능은 혈액 속으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사람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네. 이런 췌장에서 어떤 질환이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췌장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췌장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에서부터 급성으로 췌장이 손상이 받아서 생기는 급성 췌장염과 췌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제대로 소화 효소라든지 기능을 못하는 만성 췌장염, 그다음에 췌장암과 같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췌장의 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주질 못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먹더라도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보게 되면 변기 위로 지방들이 둥둥 뜨게 되는 소화가 안 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분비 기능에 있어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 이런 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췌장에 질환이 생기면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췌장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사람 몸 제일 깊은 안쪽에서 길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병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한 증상 자체가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 정도만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췌장염이라고 하면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술과 바로 담석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 한 4분의 3 정도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흔한 것은 담석에 의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이나 쓸개, 담도에서 생긴 담석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담도와 췌장이 만나는 입구를 막게 되면은 췌장액이 제대로 그 사람 몸으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췌장 안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췌장을 공격하는 이런 췌장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술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술은 종류에 상관없이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와인이든 다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막걸리는 괜찮지 않아?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시고요. 또 약주 이런 것들은 아유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때 그러면 그 술을 약국에서 팔지 왜 저 술집에서 팔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긍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한국인들 특유의 또 음주 문화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원샷이라든지 폭탄주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급하게 먹는 이런 음주 습관 자체가 췌장염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또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그 몸에 돌이 좀 생기는 그 담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췌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네, 담석증 자체가
담석에 의해서 간이라든지 쓸개 질환들도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요. 네. 췌장염을 일으키는 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췌장 질환 중에 이 췌장염 중에서도 급성과 만성으로 또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급성으로 이렇게 췌장염이 생기면은 어떤 특별한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증상이 있나요, 없나요? 네.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네. 갑자기 염증이 심하게 이제 쾅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배가 아픈 복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가 살살 아픈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증상에서부터 심한 통증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명치나 배꼽 주변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윗배라든지 왼쪽 옆구리 등 쪽까지 이렇게 방사되는 퍼져나가는 이런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만히 있으면 환자가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되게 쪼그러뜨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는 이런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성 췌장염은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다 보니까 뭐 열이 난다든지 또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한다든지 같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보통 복통을 호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맹장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둘 다 같은 염증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식거림이라든지 구토의 증상이 있다가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서 맹장이 원래 있던 자리인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이제 유발이 되고요.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 손을 뗐을 때 이걸 보통 앞통이라든지 반발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위치가 오른쪽 아랫배 쪽에 좀 더 이제 국한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명치라든지 왼쪽 배 등까지 이렇게 통증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췌장염이 맹장염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맹장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지만 췌장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인 내과 치료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급성 췌장염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죠? 네, 췌장염을 진단하는 것은 크게 임상 증상과 혈액학적 검사, 그다음에 영상의학적 검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형적인 복통의 증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 특히 췌장 아밀라제 수치라고 하는 수치가 정상의 2배 내지 3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영상학적 검사, 즉 초음파라든지 CT 검사에서 췌장염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일 때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정도를 충족하면은 우리가 췌장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복통의 다른 원인은 배제되는 상태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떤 질환이든지 만성보다는 급성일 때 빨리 치료를 하면은 예후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성 췌장염의 경우 어떻게 치료가 쉽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심하지 않은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수액 치료라든지 금식, 또 아픈 통증을 감량시켜주는 치료를 하면은 차차 증상이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지면 식사를 하게 되고 활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약 25% 내외에 있어서는 심한 췌장염을 동반하는데 이때에는 췌장에 후유증이라든지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술이라든지 후에 음주 후에 통증이 심하게 이전과 다른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옆구리 통증 같은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서 혹시 췌장염이 있지 않은지 상담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췌장 질환하면 췌장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췌장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네, 췌장암이 굉장히 안 좋은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췌장에 생기는 종양, 그러니까 혹이라든지 덩어리를 다 암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췌장 효소를 분비하는 이 관에서 생기는 암을 보통 우리가 췌장암이라고 하고 췌장선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이 있는데 이걸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하는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아마 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장기에 생기는 물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혹에 있어서도 암종이 있다든지
또 커지면서 암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췌장에는 이런 물혹이 있을 때도 혹시 췌장 암종이 숨어 있지 않은지 꾸준히 경과 관찰이나 병원에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췌장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췌장암으로 인한 이 사망률이 왜 높은 건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8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이고요. 사망률은 5번째로 높은 암입니다. 지난 20년간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사망률의 개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암인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서 하는 뭐 혈액 검사라든지 단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종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증상 자체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네. 단순 체중 감소나 소화불량 같은 이런 단순한 증상 정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췌장 주변에는 간이라든지 큰 대동맥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임파선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췌장암이 생겼을 때 주변으로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암인 췌장암의 원인도 역시 술일까요? 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술에 의해서 만성 췌장염이 발생했을 때는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췌장암에서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흡연에 의한 것입니다. 약 정상인의 2배 내지 5배 정도로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부 보고에 있어서는 췌장암의 한 3분의 1 정도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환자들이 금연을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비흡연자만큼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두 번째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일부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뚱뚱한 사람이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췌장암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육류를 섭취하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원인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 노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췌장암의 위험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게 췌장암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 항목에 있다면 괜찮을 텐데요. 예. 예, 이유 불명의 뚜렷하지 않은 복통이 자주 있다든지요. 예. 두 번째로는 피부나 눈 주위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있다든지, 세 번째로는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물에 뜨고 기름지는 변을 볼 때가 있다든지, 또한 혈당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많이 올라간다든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마지막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이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번 혹시 췌장암이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검사해야 하는 대상군이나 우리 검사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자가 체크리스트에서 뭔가 위험성이 좀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 뭐 유전성 췌장염이라든지 만성 췌장염 같은, 그다음에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췌장암을 잘 발생하는 전암 병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하는 방법들이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예. 초음파 검사는 뭐 췌장암이 됐든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담석이라든지 이런 원인을 구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췌장에 이제 머리 쪽, 두부 쪽이라든지 꼬리 쪽에 있는 병변은 잘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CT 검사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췌장암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다 여기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보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MRI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췌장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건강 검진에서는 이
췌장 검사를 따로 자세히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싶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췌장암은 무섭다고 하니까 그냥 정기 검진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췌장 검사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췌장암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50세 이전에는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췌장암을 사실 다 검사를 하기에는 검사법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췌장암에 좀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가 리스트 체크해서 혹시나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찾아와서 상담이라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 췌장을 평소에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췌장암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이 가장 위험한 인자이기 때문에요. 금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한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육류 섭취는 아무래도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들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 이 자막을 보니까 커피 섭취도 줄이라고 했는데 제가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뜨끔하거든요. 예, 커피도 줄여야 되나요? 커피 자체가 췌장암을 직접 올린다는 이런 보고는 없지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섭취하면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식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그 되겠습니다. 뜻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커피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커피와 함께 먹는 무슨 케이크라든지 예, 곁들여 먹는 그런 음식들을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예.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췌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게시판에 남겨주신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췌장암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후가 나쁘고 치료가 어렵다면 건강검진 항목에 의무적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하셨어요. 네, 의무적으로 넣어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췌장암의 발생률이 한국에서 약 8위나 9위 정도 발생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망률은 높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흔한 암에 집중해서 아무래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관리가 맞는 것 같고 네. 그거보다 조금 이제 발생률이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또 이제 고령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친가 쪽에 췌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혹시 췌장암도 유전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은 되게 좀 더 고령의 60대 정도 나이에서 70대 이 정도에서 흔하게 생기는 암인데요. 50대 이하에서 췌장암이 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혹시나 유전성의 가능성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췌장암의 위험성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검사라든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췌장, 처음에는 뭐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면은 주로 너무 늦게 가서 그런 사망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뭐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진단이 늦어지고 또 이미 진단을 해도 주변 장기로 너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서 그렇지 요즘은 의학 기술이라든지 또 수술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워낙 그다음에 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요. 조기에 하고 수술을 하면은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고 이걸 관리하는 것들이 또한 의료진이나 또 일반인들의 또 경각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에 검진도 잘해주고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소아청소년기의 성장 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소아기내과 전문의 김용석 원장과 함께 췌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